광고 세트에서 뭘 분리할 수 있죠? 성과 목표, 픽셀값, 그리고 뭐 할 수 있죠? 타겟팅, 자 인구 통계적, 그리고 맞춤 유사 타겟팅, 그리고 상세 타겟팅, 지면, 노출 지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에 따라서만 분리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인스타 정기교육으로 찾아뵀었던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입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간 여러분들이 주셨던 질문에 대한 Q&A 시간을 한번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강의를 잘 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는 Q&A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사항들이나 아니면은 제 광고주분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내용들이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강의 내용이랑 되게 겹치시더라고요. 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강의 때 분명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좀 포괄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 브랜드에는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데 라는 궁금증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의 내용에 겹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캠페인 분리 운영 방법. 제가 이제 처음에 기초적인 내용 말씀드린 다음에 바로 캠페인 분리 운영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거, 예산. 백종원 아저씨가 살리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네, 이 예산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마어마한 마케팅 아이템과 마케팅 기법을 보유하고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해요. 이제 제가 정말 8개의 캠페인을 분리해서 서로 상호작용과 이제 독립적으로 시행되면서 좀 효율을 낼 수 있는데, 예산이 하루에 10,000원이면 8개로 분리하면 하루에 1,200원씩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데 안 돌아가겠죠 막.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산. 두 번째로는 이 상품의 상품성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상품성,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해요, 상품성이라는 게. 왜냐면 이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높은데 우리가 광고를 설정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쟁사가 최근에 좀 좋은 제품을 내서 지금 이 시즌이나 상황상으로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자, 상품성이 좋은 제품은 전환 캠페인 하나만 돌려도 효율이 빵빵 튀어요. 근데 상품성이 안 좋은 제품은 어마어마하게 분리를 해도 어차피 CTR, CVR이 낮고 그 품질이 낮아서 CPM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광고 피로도만 쌓이고, 그래서 모든 지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상품성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STP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여기에 따라서도 캠페인 분리 운영 방법이 달라집니다. 제가 사람들이 이제 모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타겟하려는 그 표본에 대한 모집단이거든요. 이 모집단에 대해서 내가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그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가져갔어요. 거기서 어떤 타겟에게 어떤 포지셔닝을 할지, 여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엄청 많아요. 등등등 많은데, 일단은 기초적인 거는 다 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 이 3가지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단은 구매를 위한 전환 캠페인 무조건이죠. 구매를 위한 전환 캠페인과 유입을 위한 전환 앤 트래픽 캠페인. 야, 유입을 위하는 건데 왜 전환 캠페인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전환이 구매 전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구매 전환만 있는 거 아니고 장바구니 전환,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장바구니 전환, 컨텐츠 조회 전환, 클릭 전환, 이런 것처럼, 자, 저희가 페이지 뷰를 성과 목표로 하는 전환 캠페인 만들 수 있죠. 그 클릭도 만들 수 있고, URL을 보는 것도 만들 수 있고, 결제 시작, 장바구니, 이런 모든 트래픽 값에 대해서 성과 목표를 정한 다음 전환 캠페인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입을 위한 전환 캠페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말 그대로 트래픽 캠페인을 집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 노출을 위한 인지도 캠페인. 자, 인지도 캠페인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처럼 이 얼마나 많은 프리퀀시를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노출과 도달을 각각 설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 그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 상기도는 크게 권장드리지는 않아서 노출 혹은 도달을 좀 잘 분석을 해서 지금 돌리는 광고는 좀 많은 표본에게 노출을 해줘야겠다. 아니면 지금 하는 광고는 적은 타겟에게 여러 번 노출해야겠다. 뭐 이런 노출을 위한 인지도 캠페인. 기본적인 구성은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 위에 있는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캠페인들 광고 세트를 분리하는 내용들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캠페인 분리 운영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위에서 예산 얘기했으니까 바로 예산 가볼게요.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이것도 너무 그 브랜드 상황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좀 말씀드리기 애매하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구매 캠페인의 예산 가장 많이 편성.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마케팅 퍼널에 의하면은 뭐 당연히 그 뒤에 리텐션 같은 게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구매가 제일 적잖아요, 수가. 뒤에 있는 이제 리텐션 같은 그 뒤에 다 뺄게요. 구매가 제일 적은데 이 가장 적은 트래픽인 구매를 발생시키기 위한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너무 당연하게도. 노출은 제가 전단지를 지금 뿌려요. 헬스장에요. 근데 지나간 사람 아무나 다 뿌려, 막 다 가져가. 그럼 저는 힘을 가장 덜 들이겠죠. 근데 헬스장에 올만한 사람들한테 뿌리고 싶어. 그래서 난 지금 돌리는 타겟은 좀 몸이 기본적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 뿌릴래. 막 이제 타겟팅 건 거죠. 막 뿌리고 있어. 그 사람들도 받자마자 접어서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헬스장보다 기구가 좋네. 이야, 마이마운틴이 15개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배포가 됐죠. 근데 저는 대신 이 타겟팅을 거음으로써 노력이 더 늘어났죠. 그냥 뿌리면 되는데 이제는 봐야 돼. 저 사람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일까? 막 이렇게.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오는 사람들을 솎아내야 돼요. 그럼 제가 누가 왔어? 저 1회권 해보려고요. 혹시 어떻게 오셨어요? 저 전단지 보고 왔어요. 오케이. 내가 타겟팅한 거 성과 1 플러스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서 그냥 찾고 뿌린 게 아니라 새로 방문한 유저들을 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경로로 왔는지. 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저 여기 몇 달권 끊을게요. PT 몇 개 끊을게요. 라고 실질적인 최종 구매가 일어났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저번에 그 전단지 받고 한번 방문했던 사람인지 막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야 되죠. 그럼 저는 여기 또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겠죠. 이 사람 몇 달 전에 왔었는데 이렇게 장표 보면서 맞다 이 사람이다 하고 뭐 그런 느낌으로. 이것처럼 최종 구매 단계는 항상 가장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은 구매 트래픽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좀 전략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브랜딩 할 거야. 브랜딩하기 위해서는 노출을 늘려야 돼.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잘못됐어요. 자, 브랜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정의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브랜딩, 이 브랜드를 알아. 이거 자체가 브랜딩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물론 알면 나중에 무언가 마케팅 활동을 할 때 훨씬 도움 많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로나미 씨가 어마어마하게 그 전현무 선생님 전현무 아저씨 광고 모델 써서 막 이렇게 밈도 만들고 막 퍼뜨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알아. 그럼 그 뒤에 전현무 아저씨가 오로나미 씨 들고만 있어도 머릿속에 그 CM송이 재생이 되면서 먹어볼까 하겠죠. 이런 식으로 알기만 해도 충분히 나중에 마케팅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정도로 노출할 수 있는 분 단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정말로. 제가
매출 뭐 한 3천억 넘어가는 이제 가전 브랜드도 하고 있는데 그 브랜드도 못해요. 그렇게 노출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딩의 정의를 단순 노출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라고 일단 여기선 정의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예산 배분에 대해서는 자, 브랜드를 인식하려면 꾸준하게 우리 브랜드를 원하고 좋아하고 잠재 고객이라고 불릴만한 사람들에게 슬로건이나 이 제품에 대한 특징이나 아니면 이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계속 노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노출이 많아야 되는 걸까요? 유입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걸까요? 자, 노출이 500만 번 됐어요. 7명 들어왔어요.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야, 노출 많이 했으니까 우리 성과가 좋을 거야.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100만 번 노출이 됐어요. 근데 10만 번 사람들이 들어왔어. 그리고 일반적인 그 광고를 통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북마크나 따로 링크를 한 거나 오가닉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일단 광고가 예뻐서 들어왔으니까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알기는 알게 된 거고, 북마크나 따로 URL이나 오가닉에서 들어온 거는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고 인식했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찾은 거죠. 이게 브랜딩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더 많은 브랜딩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근데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유입 자체에 대한 캠페인의 다음 예산 편성, 유입 자체 일단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와서 무슨 액션을 해도 상관없어. 일단 들어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가겠죠. 그 다음에 뭐 그 장바구니가 있겠고, 특정 콘텐츠 조회하는 게 있겠고, 아니면은 뭐 프로모션, 팝업 배너, 클릭이 있겠고, 막 엄청 많겠죠. 일단 뭐 등등등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점점 퍼널이든 아니면 브랜딩 정도든 이런 거에 따라서 배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광고 세트 분리. 자, 저희가 이제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광고 세트에서 뭘 분리할 수 있죠? 성과 목표. 이제 여기 안에 픽셀 값도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픽셀 값 적어볼게요. 픽셀 값. 그리고 뭐 할 수 있죠? 타겟팅. 자, 인구 통계적. 그리고 맞춤 유사 타겟팅. 그리고 상세 타겟팅. 자, 그리고 뭐 있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지면, 노출 지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에 따라서만 분리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는 게, 자, 이 제품을 뭐 예를 들어서 후드티라고 해볼게요. 후드티인데 남녀 공용이야. 그러면은 광고 세트에 남녀 공용 해놓고 광고 소재에 for men, woman, 남녀 공용 커플룩 추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가 소구하는 거랑 남자가 소구하는 거랑 다르겠죠. 그러면 남자 여자 분리한 다음에 남자한테는 좀 더 뭐 1+1 여친이 이거 입으니까 좋아해요 이런 소구 사용한다든지, 여성분한테는 뭐 남친 선물로 제격 막 이런 여성 맞춤화된 디자인 하트 뿅뿅 막 이런 거, 그런 거 사용할 수 있겠죠. 제가 이거 실제로 애견용품에서 느낀 건데, 그 펫백 파는데 남성들은 일단 길면 안 보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남성분들이 이제 유입 후에 문의하는 내용 보면은 광고에 다 있는, 아니면 뭐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성분들한테는 할인율 빡, 이거 특징 빡, 이미지에 짧게 적어놓고 문구도 한 줄, 그러니까 이 more 안 눌러도 보이는 신제품 출시 뭐 빡 이렇게 해놨어요. 완전 잘 나가. 근데 여성분들은 일단 하트만을 아기자기하고 분홍색, 보라색, 하트 내용, 이제 프로모션 내용 쫙 하고, 이 히스토리,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펫백에 관절이 좀 아파해서 여기에 패드를 덧댔고 그 패드를 보완하기 위해 방수 뭘 했고 디자인까지 신경 썼습니다. 그레이인데, 그러니까 제품 색상이 그레이인데 우리 아이 뭐 그 장모종 중에서도 브라운 계열인데도 잘 어울려요. 막 이런 거 다 막 다다다다닥 해놓으면은 엄청 이 체류 시간이 짧은데 구매가 잘 일어나요. 이런 것처럼
내가 이 타겟팅이든 뭐 성과 목표든 노출 지면 이런 거에 따라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그냥 분리하면 돼요. 불리한 타겟팅에 따라서 소재 선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제가 소재 강의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이 소재는 하나의 타겟만을 위해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 나눈 대로 소재도 다 분리해 주시고 그래야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좋은 타겟팅 기법. 이게 너무 어려워요. 타겟팅이 좋다, 안 좋다 라고 판단을 하려면은 일단 CTR, CVR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자, CTR, CVR 정도에 따라 타겟팅 뭐 좋고 나쁨 판단. 근데 타겟이라는 게 진짜 시시각각 변할 수가 있어요. 자, 예전에 이제 제가 좀 굉장히 이 예시를 들 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예전에 검정이 뭐 초록이 해가지고 이제 판매하던 그 브랜드가 있었는데, 제가 그 브랜드는 자사명 검색량보다 검정이라는 검색량이 훨씬 많아요. 이제 자사보다는 제품 브랜딩에 성공한 케이스죠. 그 브랜드를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한 후속 브랜드를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남성층이 굉장히 적었어요. 굉장히 적었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재구매가 너무 없어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충동 구매성, 그리고 지속적인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이 근육 양을 늘리기 위한 운동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 그래서 뭐 단기성으로 구매를 하겠다. 왜냐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시즌 때 바짝 빼려면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걸 먹거나 보조제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성 구매층은 많았는데 최근에 남성 구매층이 거의 따라잡았어요. 왜일까? 자, 이 브랜드가 타겟팅을 잘 잡아서 소재를 잘 만들어서 시장 경쟁도가 낮아져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환경적인 요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지방흡입 같은 거, 이런 좀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고 가격 접근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힘들게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지방흡입 한번 쑥 하고 단기간에 딱 빼는 여성들이 많아진 것 같다 라는 게 저희가 분석한 환경 요인이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타겟팅을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거시 환경에 의해서 타겟팅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까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좋은 타겟팅 기법이란 거는 애매해요. 서두가 좀 길었는데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신 타겟팅 기법, 맞춤 타겟, 리타겟팅 할 때 많이 쓰시고, 유사 타겟,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적은 모수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럴 때 쓰시고, 상세 타겟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자, 상세 타겟은 좀 많이 다양한데, 전 상세 타겟 같은 경우는 구매 많이 써요. 구매한 사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타겟팅 기법은 약간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먼저 구성하신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나 환경 요인이나 막 이런 분석에 따라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노출 지면은 저는 예산이 적으면 무조건 피드, 스토리, 릴스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 예산 더 있으시면은 릴스 광고, 프로필 피드, 그 다음에 탐색, 홈과 탭. 그리고 또 돈이 좀 더 이제 여유가 생기신다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나머지 인스타, 페북 지면, 그리고 또 괜찮다 하자면은 이제 오디언스 네트워크, 그리고 메신저,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피드, 스토리, 릴스가 그 지면의 매력도 자체도 높기도 하고 실제로 집행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릴스 광고 프로필 피드 탐색이고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어요. 노출 지면마다 뜨는 형태가 달라요. 이게 아니 이미지 뭐 그 비율 자르기 조정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면마다 카피도 다르게 들어가요. 그럴 때는 지면만 개별 수정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예산이 적을 때예요. 적을 때. 예산이 엄청 많으면은 피드용 광고 세트 하나, 스토리용 광고 세트 하나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재 A/B 테스트 잘하는 법. 매일매일 데이터 뽑아서 비교하기.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자, 소재 A/B 테스트 잘하는 방법 제가 앞에서 이 통제, 변수 통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변수 통제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변수를 다 통제하고 하나의 변수값만 가지고만 A/B 테스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매일매일 데이터를 뽑아서 내가 어떤 걸 기준으로 잡고 어떤 걸 통제하고 어떤 거를 비교할 그걸로 잡았는지 본 다음에 데이터가 왜 변했고 이런 인사이트 계속 도출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B 테스트 잘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광고라는 게 어렵고, 저도 물론 이 뭐 마케팅이라는 걸 한지 뭐 10년 넘고 이러지는 않았으니까 저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연락도 와요. 전화하는데 저번에 뭐였지? 소개팅 앱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제 거 구글 영상 보고 전화를 주셨는데 CPA가 얼마 나오냐길래 제가 액션을 뭐로 잡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CPA 모르세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액션을 뭐로 잡으셨는데요? 제가 전환으로 잡았을 때는 전환 담당, 그러니까 CPA 어느 정도 나왔고 유입으로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나왔다. 근데 저희는 광고주분이 전환, 그러니까 인앱 액션 말고 그 앱 다운로드 버튼을 누른 그 전환 값으로 잡아달라 라고 해서 10만 원 정도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대뜸 막 이렇게 웃으면서 광고 안 해보셨죠? CPA가 어떻게 10만 원이 나와요? 1,000원대인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CPA에서 액션을 클릭으로 잡았구나. 그럼 CPC라는 또 이제 용어가 있죠. 그래서 액션을 클릭으로 잡으셨어요? 그럼 이제 뭐 CPC 어느 정도 나왔다 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또 아니 구글에서는 그거 하더니 혹시 뭐 다른 거 대본을 베끼셨냐? CPC가 아니라 CPA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너무 오케이 이분이랑은 하면 안 되겠다, 대화가 안 통하겠다 라고 싶어서 그냥 다른 데 알아보시라고 하니까 끝까지 이제 뭐 욕도 하시고 거짓말 왜 하냐, 그냥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되지 왜 아는 척을 하냐 이러면서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물론 이제 모르는 거죠. 그건 이제 용어도 잘 모르고 마케팅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설명을 해줬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주분들이랑 좀 더 이렇게 좀 잘 모르는데 고집 있는 사람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 할수록 이분들이 알아듣는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도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 제가 아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근데 나는 특수하게 이런 경우도 있었다. 단순하게 매체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내용, 뭐 거시 환경적인 내용, 외부 솔루션에 대한 내용,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뭐 댓글이나 아니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상담 신청 문의하기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황진호 마케터 찾아서 이렇게 좀 질문 남겨주시면은 연락 드리고, 또 그 질문을 좀 여러 명이 좀 여쭤보시면은 또 영상화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길다면 긴 11강의 동안의 인스타그램 정기 교육이 끝났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인사이트와 다양한 사례,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번 찾아뵐 테니까, 또 좋은 내용들 있으면은 많이 연락도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 Q&A까지 끝났습니다. 인스타 광고 자체가 내용이 어렵지는 않더라도 다소 생소하신 부분이 꽤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처 Q&A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컨설팅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